딸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래서 엄마가 배를 눌러줬어요. 딸한테로 이렇게 눌러줬더니까 침대 밑에서 벨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딸의 핸드폰을 집어들다 말고 엄마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딸 핸드폰에 찍힌 엄마의 전화번호가 그 번호에 저장된 이름이 엄마가 아니라 왕짜증이라고 돼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나 애지중지 키운 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왕짜증이 뭐냐? 엄마도 아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을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저히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집을 나와서 시내를 방황하다가 절로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던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끔찍히 사랑한 사람도 저 사람의 지나친 사랑을 받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사해본, 저는 이제 육아서적을 썼다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어머니들이 어떻게 애를 키웠는가를 조사해 봤는데요. 그것은 연부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다신 뭐 슈퍼데디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많은 돈을 들여서 슈퍼데니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시키죠. 할 수 없잖아요. 왕자나 뭐 이러지 않는다 이상은.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 자식의 교육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애가 일어나서 걷기 되기까지 1500번을 넘어져야만 일어나서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애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지만 그 하기 싫은 공부, 그 어려운 공부를 할까 말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반성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의사가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주면서 실제로 그 장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전에 한번 남궁원이란 지금 그 유명한 국회의원 했던 그 홍 의원님의 아버지였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그 영화 배우였던 남궁원 씨가 그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저 2층으로 뒤통질 무고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그 사람한테 나 배우 남궁원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요. 다 때려치고 나와서 가출하고 막 이러다가 할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뒤통지고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먹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 듣고. 또 대기업이나 또 의사가 돼가지고 훌륭하게 가만히 앉아 볼펜만 움직이면서 돈 버는 사람,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 또 물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게 했어요. 실제로 영화 배우다 보니까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실제로 알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린애로 하여금 완벽하게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지만 그래도 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또 잘하게 되면, 전교 1등을 하게 되면 영웅 대접을 받잖아요. 친구들한테 영웅 대접 받죠. 선생님들한테 영웅 대접 받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짱 아닙니까? 전교 1등 엄마, 그 엄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짱입니다. 그런 거를 느껴보면 점점 더 공부할 맛이 나고 몰입하는 또 즐거움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애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런 잔소리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이 보살님은 열도 받고 스님한테 말씀도 듣고 4박 5일 딱 작정하고 철학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보살님은 하염없이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딸이 그토록 믿고 원망스러웠는데 연부를 하면서 4박 5일 동안 밤새워가면서 계속 연부를 하다 보니까 딱 내 전모를 다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아침 일찍 등교해가지고 학교로 학원으로 가서 하루 16시간 동안 공부에 지쳐서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 딸 앞에서 현관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는 못할 망정 빨리 씻고 책 좀 더 보다 자라. 공부 좀 더 하다 자라.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다그쳤으니 한 달 내내 죽도록 고생하고 시험 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참 수고했구나 이렇게 격려는 하지 못할지언정 너는 엄마를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이렇다는 둥 그냥 들이 몰아붙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딸이 짜증날 만도 했겠구나. 왕짜증이 내가 왕짜증이란 말이 딱 맞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딸한테서 엄청나게 참여를 하면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는가,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를 왕짜증이라고 했겠는가,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참회의 눈물을 펑펑 흘리던 보살님 이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 딸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야 공부 천천히 해도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긴 좋지만 뭐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있겠냐 하는 둥 이렇게 오히려 이제 마음을 바꿔서 딸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오히려 성적이 더 올라가고 오히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연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나면 정말 세상에는 진짜 이 기도밖에는 없구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것밖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뼛속 깊이까지 느껴 완전히 폐부에 박히도록 이렇게 깨달아야만 밤을 새워가면서 잠자는 것도 마다하고 잠자다 일어나면 발딱 일어나서 하고 찬물로 세수하고 하고 강제로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굴러가는 눈덩이와 같이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빨리 많이 진보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연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세상은 허망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로지 내가 연불을 해서 얻은 공덕만이 저 극락의 창고, 보물창고에 차근차근 저장이 돼서 그 공덕으로 내가 극락 왕생을 하게 된다. 이런 깨우침을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깨우침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불하자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작심삼일입니다. 좀 헬라를 했다가 또 딴 생각 나서 또 딴 거 하고. 그분은 완벽하게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왜 연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연불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해야만 되는구나. 그 어린애, 철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추면에 세뇌시키듯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이북에서는 김일성을 그렇게 우상화하면 정말 김일성 장군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처럼 공부가 최고 좋은 것이다 라고
연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모르게 연불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